당신은 외로움이 결혼 생활에 침투하고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소라입니다. 저는 35살이고 10년 동안 제 인생의 사랑인 민수와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의 첫 몇 년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민수가 트럭 운전사로 일하면서 집을 자주 비우더라도 매번 재회할 때마다 감동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우리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초기 몇 년은 저에게 행복과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수의 긴 부재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집에서 혼자 민수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은 점점 더 외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취미와 활동으로 빈틈을 채우려 했지만 남편의 동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그의 신체적 부재가 이제는 감정적인 부담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매일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가졌던 사랑과 유대가 우리 결혼을 지탱하기에 충분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을 눈치채고 저를 덜 외롭게 해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3명의 절친인 준호, 다민, 현우를 초대하여 그가 없을 때 저와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제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제가 느끼던 감정적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존재가 저에게 약간의 기쁨과 분산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결정은 선의로 이루어졌지만 그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초래했습니다. 민수의 친구들이 도착하면서 제 삶에 새로운 역동성이 생겼습니다. 준호는 그의 친절하고 세심한 태도로 곧제 신뢰와 애정을 얻었습니다. 다미는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은 청취자로 제가 판단받을 걱정 없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우는 항상 다정하고 지지적이었으며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저에게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남자들의 지속적인 존재는 민수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 유혹과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민수의 친구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제가 몰랐던 감정과 욕망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보살핌은 저를 원하고 특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 감정들은 외로움과 감정적 결핍과 결합하여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련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 다민, 현우와의 교류는 저에게 내면의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를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랑, 배신, 발견으로 가득한 제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로움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집을 비우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집에서 혼자 있는 밤들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화, 작은 일상 공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신체적 존재와 접촉이 그리웠습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가 결혼 초기에 느꼈던 기쁨을 서서히 앗아갔습니다. 저는 빈틈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 취미에 몰두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수의 동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천천히 지나갔고 단조로움이 제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민수의 귀환을 기다리며 날들을 세고 있었지만 그는 다시 떠나기 전에 짧은 안도감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각 작별 인사는 더 고통스러워졌고 기다림은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저는 절실히 이 외로움을 덜어줄 무언가나 누군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친구들, 준호, 다민, 현우가 제 삶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제가 덜 외롭게 느끼도록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주저했지만 남편의 부재 중 그들과 함께 있는 생각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요성과 동반자에 대한 갈망이 결국 더 강해졌습니다. 점차 그들의 존재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민수가 남긴 공허함을 채우게 했습니다. 준호, 다민, 현우의 지속적인 존재는 제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항상 친절하고 세심하게 저를 대했으며 저는 그의 존재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미는 그의 인내심과 이해력으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그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현우는 항상 다정하고 지지적이었으며 저에게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들이 제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역동성은 제가 몰랐던 감정과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보살핌은 저를 다시 생기 있고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감정들은 제가 느끼던 외로움과 결합하여 제 마음에 유혹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경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또다시 긴 여행을 떠나고 준호는 제게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그는 와인 한 병을 가져왔고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의 기분 전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이렇다 할 대화 없이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저는 그의 존재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 사이의 캐주얼한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신체적 가까움과 의미 있는 눈빛 교환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랜만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혹은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감정에 굴복하여 저는 처음으로 민수를 배신하고 준호와 따뜻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새로운 것과 금지된 것을 경험한 흥분은 그만큼 강렬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이해심 있고 다정하게 우리의 비밀이 우리 사이에만 남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비밀 유지의 약속은 우리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준호와의 그 만남의 기억은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나 방문이 있을 때마다 제 심장은 빨리 뛰었고 그 순간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유혹이 커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내 억눌린 감정의 촉매제가 되었고 저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욕망은 더욱 강했습니다. 준호와의 첫 만남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더 얽히게 되면서 저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졌고 저는 제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감정과 그 만남들이 제공하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더 많은 금지된 감정을 갈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감정적 혼란 속에서 다미는 제 다음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산책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무와 꽃 사이를 걷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꿈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미는 항상 이해심 많고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저는 그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미는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주의는 저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우리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다미는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고 감정을 합리화하기 전에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다민과의 키스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감정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우정에서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다민과의 모든 만남은 죄책감과 욕망의 혼합이었고
저는 이 모순된 감정의 그물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민이 보여준 애정과 열정은 저항할 수 없었고, 저는 또다시 유혹에 굴복하여 민수를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와는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다민과는 제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버전의 자신이었습니다. 이중 생활은 제 생각과 감정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을 가지고 노는 것을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민은 제가 직면한 외롭고 단조로운 현실에서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다민과의 만남은 저를 기쁨과 두려움의 혼합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감정과 일시적인 안도감은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항상 다시 굴복했습니다. 이 배신과 후회의 주기는 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변화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운명이 저를 위해 더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다민과의 강렬한 만남 후 저는 계속해서 죄책감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다른 종류의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현우는 민수의 친구 중 가장 다정하고 지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상황을 다루는 부드러운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전화로 특히 어려운 논쟁을 한 후 현우는 진정시키는 미소와 와인 한 병을 가지고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우리는 제 죄책감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의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해와 지원은 저를 안전하고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그의 진정시키는 존재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한순간의 취약성에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현우와의 키스는 준호나 다민과의 경험과는 달랐습니다. 더 감정적이고 다정한 무언가가 제 마음을 특별한 방식으로 건드렸습니다. 현우는 제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빠르게 친밀해졌고 저는 또다시 민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우와 함께하는 것은 죄책감이 안도감과 감정적 위안과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저는 내가 배신의 주기 속에 갇혀 있음을 알았지만 민수의 친구들 각각은 내 삶에서 결여된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현우는 그의 진정시키는 존재로 혼란의 한가운데서 내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항상 다정함과 이해로 가득했고 저는 그 순간들을 무엇보다도 갈망했습니다. 현우는 제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짓말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현우와의 모든 만남은 제 안에 깊은 감정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더 강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중 생활은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직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의 도피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며 제 시간이 다 되어감을 알았습니다. 민수가 여행을 떠날 때마다 저는 준호, 다민, 현우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배신과 죄책감의 악순환이었고 저는 민수의 긴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각의 만남은 안도감과 후회의 혼합을 가져왔지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항상 더 강했습니다. 준호의 친절함, 다민의 이해심, 현우의 다정함은 제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여행을 떠날 때마다 저는 그의 친구들과 만날 기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친밀함과 연결감의 순간들은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단조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중 생활은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과 발각될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 다민, 현우의 존재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감정적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배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저는 책임을 무시하고 민수와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고 민수는 변화된 상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에게 끌리는 감정은 다른 모든 것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파괴적인 악순환에 갇혀 있었고 비밀스러운 만남들은 저를 거짓말과 비밀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빠져들게 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은 항상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했고 다미는 저에게 깊은 감정적 연결을 제공했습니다. 현우는 저를 다정하게 감싸주었고 저는 그들의 존재가 제공하는 위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무너질 것 같았고 저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각될 두려움과 죄책감은 점점 더 커졌고 제 정신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가지고 노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은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며 저는 불가피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의 도덕적 경계가 점점 흐려지면서 저는 곧 저의 행동의 결과를 맞이해야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와 다민과의 강렬한 만남 후 저는 계속해서 죄책감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다른 종류의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현우는 민수의 친구 중 가장 다정하고 지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상황을 다루는 부드러운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저를 기분케 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전화로 특히 어려운 논쟁을 한 후 현우는 진정시키는 미소와 와인 한 병을 가지고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우리는 제 죄책감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의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해와 지원은 저를 안전하고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그의 진정시키는 존재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한순간의 취약성에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현우와의 키스는 준호나 다민과의 경험과는 달랐습니다. 더 감정적이고 다정한 무언가가 제 마음을 특별한 방식으로 건드렸습니다. 현우는 제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빠르게 친밀해졌고 저는 또다시 민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우와 함께하는 것은 죄책감이 안도감과 감정적 위안과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저는 내가 배신의 주기 속에 갇혀 있음을 알았지만 민수의 친구들 각각은 내 삶에서 결여된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현우는 그의 진정시키는 존재로 혼란의 한가운데서 내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항상 다정함과 이해로 가득했고 저는 그 순간들을 무엇보다도 갈망했습니다. 현우는 제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짓말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현우와의 모든 만남은 제 안에 깊은 감정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더 강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중 생활은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직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의 도피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며 제 시간이 다 되어감을 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밤에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길게 떠났던 민수가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과 고통은 뚜렷했습니다. 제 심장은 멈췄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 인생의 사랑인 민수가 제 앞에 서서 제가 감추려고 했던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이어진 대립은 고통스럽고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답을 요구했고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준호, 다민, 현우와의 만남, 외로움과 공허함이 저를 이끌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민수의 눈에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상처받았고 저는 그를 파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압도적이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배신을 견딜 수 없어 그날 밤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가며 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던 집은 이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저의 행동의 결과를 혼자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은 상황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고, 저는 고립되고 배신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있었습니다. 상실의 고통과 지속적인 죄책감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들은 후회와 자기 반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상담 세션은 제 실수를 직시하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했습니다. 민수는 저와 대화하기를 거부했고 그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의 공간과 고통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결심했고 저는 우리 관계의 잔해로부터 제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사랑의 신뢰와 존중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외로움과 반성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제 빈집은 제가 선택한 것과 그 결과를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상기였습니다. 모든 코너는 우리가 공유했던 행복한 시절의 속삭임을 기억하게 했지만 동시에 제가 저지른 배신도 상기시켰습니다. 민수를 잃은 고통은 압도적이었고 죄책감은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판단은 상황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고 저는 고립되고 배신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우울증과 후회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목적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준호, 다민, 현우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기억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압도적이었고 이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상담 세션에 몰두했습니다. 이 세션들은 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감정적 결핍과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배신의 촉매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은 내면의 악마를 마주하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자존감을 재건하고 건강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제가 남긴 상처에서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았고 그것은 저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수차례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저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고 저는 우리가 공유했던 결혼 생활의 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깊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결심했고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평화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제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에 몰두하고 지지 그룹에 참여하며 제 취미와 관심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동반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저는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처음부터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감정을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은 제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각 세션은 제가 지른 실수를 직시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제 개인적인 성장에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취미와 관심사에 다시 투자하기 시작했고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찾았습니다. 지지 그룹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제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했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동반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제 행동을 반성하면서 저는 정직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배신은 일련의 감정적 결핍과 미해결된 욕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각 날은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였고, 저는 인생이 주는 두 번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반성의 시간 동안 저는 민수의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저를 용서하기를 주저했지만 간헐적인 대화는 제가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저는 진정한 후회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용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행동을 통해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민수의 사랑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발견과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에서 강인함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삶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치유의 길은 길고 도전적이었지만 각 단계는 저를 더 나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 배신, 구원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